제가 이 이누리라는 회사에 이 V1이라는 전기 오토바이를 배달로다가 한 2만 킬로 정도를 탔는데 이 이누리 V1이라는 게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웬만큼 타본 입장으로서 좀 이런저런 장단점들 느낀 게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이 이누리 V1의 장점은 그 속도가 잘 나오고 전기 오토바이 치고, 그리고 등판력도 좋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거죠. 이게 속도가 한 시속 100km 정도까지가 나와요. 그리고 가파른 산길 같은 데도 잘 올라가고, 그리고 한 시속 65km 정도의 속도로 그 정도 보통 속도로 달렸을 때 이게 배터리 2개 가지고 한 200km 정도로 갑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달리면은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닳기도 하고, 그리고 조금 천천히 달리면은 이게 200km보다도 더 많이 타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그런 반면에 단점은 이게 내구성이 좀 약하고 만듦새가 좀 떨어진다는 건데, 뭔가 이런 장단점이 한 2만 킬로 정도를 탄 지금도 똑같아요. 똑같아. 이게 그 전기 오토바이를 사기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이게 배터리 효율이 오래 안 갈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라 했든 뭐한 15,000km 정도만 돼도 뭐 이렇게 배터리가 막 반토막이 난다. 뭐 그렇게 뭐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. 근데 이 이누리 V1 같은 경우에 이게 배터리는 지금도 오래 가요. 이게 처음 샀을 때에 비해서 이게 효율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. 제가 느끼기에. 이게 아마 주행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테고, 그리고 또 이게 뭐 체중이 나가는 만큼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향도 있고, 뭐 분명 그런 것 같긴 한데, 일단 제가 체중이 한 50kg 정도 나가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도 한 시속 100km 정도 속력을 자주 내면서 다녀도 이 배터리 2개 가지고 이게 최소한 못해도 한 140km 이상은 타거든요.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정도 속도를 자주 내가면서 제가 170km 정도를 달렸는데, 뭐 정확히는 169km였는데 아무튼 그랬는데도 이게 배터리가 좀 여유 있게 나왔던 적도 있어요. 170km. 근데 그때는 저도 조금 신기했었는데, 그게 아마 제가 배터리 좀 아끼려고 이게 저속 주행을 할 때 스로틀을 거의 안 당기고 관성으로 다니고 그랬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아무튼 좀 그 정도로 좀 배터리 효율은 지금도 훌륭해요. 그래서 이게 타다 보면은 이게 배터리 효율이 팍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예, 좀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이누리 V1 같은 경우에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게 제가 그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은, 일단 제가 이거 배터리 앵꼬된 적이 없어요, 저는. 그래서 대개는 이게 잔량이 20%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그냥 코드를 뽑아버리고 그랬었고, 가끔은 좀 20%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긴 했어요. 근데 대체로 일단 그렇게 해왔고, 예, 뭐 충전할 때는 거의 매번 만땅으로 해왔는데, 그쵸, 좀 잔량이 너무 조금 남지는 않도록 항상 그렇게 신경을 써왔습니다. 네, 만약에 이게 좀 자주 앵꼬 내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. 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그 리뷰 영상 올렸던 적이 있는 그 자전거인데,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매번 앵꼬 날 때까지 탔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게 한 4,800km 정도를 타는 동안에 이게 처음엔 한 50km 정도도 가던 배터리가 10km도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새거를 아예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 이누리 V1 같은 경우에는 충전은 만땅을 하더라도 앵꼬 나지는 않게 관리를 해왔는데, 좀 그렇게 해서인지 좀 배터리 효율이 지금 2만 킬로 정도 타도록 유지가 되고 있네요. 예, 처음이랑 별 차이 없게. 참고로 이거 겨울철 효율도 나쁘지 않았어요, 배터리가. 그래서 겨울에는 그路面이 얼어 있어서 좀 고속 주행은 안 하고 제가 빨려도 한 65km, 되게 한 60km 전후 정도로 달리고, 좀 70km 넘길 때도 가끔은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그랬더니 이게 배터리 하나로도 80km 이상은 탔었어요, 제가 겨울철에.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 그 정도 속도로만 달리면 아마 그보다 훨씬, 뭐 아마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그보다 훨씬 오래 타죠. 예. 근데 반면에 이게
좀 단점도 여전하긴 해요. 좀 여전히 이게 짐대가 많이 약해가지고 그보다. 그래서 좀 그 짐대가 좀 여기저기 많이 부러지고 그래서 좀 얼마 전에는 이 쓸짐을 아예 하나 새 걸로 갈기까지 하고 그랬는데, 근데 새로 산 것도 솔직히 좀 약해 보여가지고 이게 또 부러질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뭐 그 외에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킥스탠드도 부러지고 부러져가지고 막 사지로 갈고, 그리고 그 킥스탠드 쪽에 이 센서 같은 거 그것도 뭐 어디 부딪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뿌개져가지고 그 자체가 좀 처음부터 되게 약하게 생긴 했었어요. 그래서 그 뭐 그 센서 코드도 아예 뽑아버리고 그랬는데, 그리고 이 전체적인 프레임도 사실 좀 처음 봤을 때부터 많이 약해 보여가지고 좀 항상 불안감을 좀 안고 있긴 합니다. 그렇긴 한데 좀 확실히 이 배달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제일 아쉬운 게 역시 이 짐대가 약하다는 점이죠. 그래서 뭐 이걸로도 어떻게든 뭐 배달을 하려면 하긴 하는데, 뭐 저도 지금 한 2만 킬로에 해온 거긴 하니까. 뭐 근데 일단 그 알루미늄 탁박스 같은 거는 절대로 큰 거는 못 달기도 하고, 그리고 저는 지금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조금 이제 사이즈 큰 거를 달아놓고 있는데, 근데 그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배달통에다가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안 집어넣어요. 그래서 좀 가벼운 것들만 집어넣고,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짐대가 약하다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진짜 다행인 게, 이게 발판이 있단 말이에요. 발판 쪽이 이렇게 돌출돼 있지 않고 좀 평평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무게가 나가는 짐은 배달통 안에는 안 넣고, 이렇게 좀 짐대가 약하니까 그 발판 쪽에다가 싣고 있어요, 저는. 그래서 그 보온 가방 32리터짜리 32리터짜리 하나 갖고 다니면서, 그래서 무거운 짐 같은 거는 그 보온 가방에다 담은 채로 그 발판 위에다 올려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이제 핸들 쪽에 카라비너로 고정해가지고 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짐대 약한 게 좀 커버가 되더라고요. 뭐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이누리에서 그 V1 지금 뭐 V1 플러스라고도 하고 있는데, 아무튼 이 V 시리즈 다음에 좀 이어지는 이 다음 시리즈를 출시할 때는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에서 파는 껍데기를 사다가 쓰는 게 아니라, 이 V1 껍데기는 이게 이누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중국에서 뭐 저기 뭐냐,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서 팔고 있는 그 기성 제품을 이 사람들도 사다가 쓴 거라 나가지고. 근데 다음번 시리즈는 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직접 디자인을 할 생각이시라면은 뭔가 그때도 이 짐을 실을 수 있는 이 평평한 발판 형태는 이게 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누리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 점을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좀 그렇게 돌출돼 있지 않은 그 평평하게 생긴 그 발판 형태가 이게 배달할 때는 확실히 이게 좀 유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짐대가 튼튼해가지고 좀 무게 나가는 걸 굳이 지금처럼 발판에다가 뭐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면 좋기는 한데,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 발판 쪽에다가도 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가끔은 유용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뒤 짐대에 배달통이 꽉 찼을 때 이 발판 쪽에다가도 좀 실을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그거 아니면 어디 경사가 심한 데로 올라가고 그럴 때 아무래도 이 배달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높이가 좀 있으니까 좀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무게가 뒤쪽으로 좀 쏠리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이 짐을 이 발판에다가도 좀 옮겨 싣고 그러면은 이렇게 무게 중심이 그래도 훨씬 안정적으로 잡히게 돼서 경사 심한 길을 올라갈 때도 부담이 훨씬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발판 형태는 그렇게 짐을 실을 수도 있게 돼 있는 게 배달 같은 거 그럴 때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돌출돼 있지 않은 게 좀 타고 내리기에 편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안전하다는 측면도 있고, 왜냐하면은 뭐 아무래도 이 배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잖아요.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돌출돼 있는 것보다는 좀 평평하게 당연히 훨씬 편하다고 하는 건 있죠. 그리고 또 그 바이크가 이게 자빠졌을 경우 이제 그럴 때도 이게 훨씬 나은 게, 이 발판 부분이 돌출돼 있으면은 그 돌출부에 다리가 끼어서 못 일어나거나 뭐 이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 돌출부가 없으면 일단 그럴 위험은 없다는 점에서 훨씬 안전한 것 같습니다.
예,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것저것 제가 오토바이라는 게 뭔가 조금만 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점들이 있는데, 뭐 일단 저는 아무래도 이 V1을 타온 입장이다 보니까 이 V1을 중심으로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죠. 예. 뭔가 이 V1의 이런 장점은 유지되고 뭔가 저런 아쉬운 점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, 예,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, 뭐 이런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, 일단 지금 이 이누리 V1의 제일 큰 장점이 이게 배터리 효율이 좋다는 거잖아요. 아까도 얘기했다시피. 근데 실은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장점이면서도 동시에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현존하는 전기 오토바이들 중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인 건데, 이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런 거라. 근데 솔직히 이게 그래도 더 오래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예. 좀 고속주행을 많이 하면서도 한 300km 정도는 좀 달릴 수 있게. 그게 그 배터리를 한두 개 정도 더 실을 수 있으면 지금도 가능하기는 한데, 근데 일단 저게 기본적으로 배터리 무게도 있고 공간도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게 두 개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도. 뭐 이게 만약에 배터리 부피가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. 예, 좀 효율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부피는 훨씬 작게, 예, 좀 그렇게도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거 배터리가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인데, 뭐 이거 자체도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. 예. 지금 뭐 그 무슨 뭐 수소 에너지 뭐 그런 것도 좀 개발되고 있는데, 뭐 이거 뭐 잘 진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뭐 아무튼 좀 더더욱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잘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외에 또 바라는 점들은, 뭐 지금 이누리 짐대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뭐 기본으로 저기 뭐 짐대는 튼튼했으면 좋겠고, 뭐 또 지금 이누리께 이게 낼 수 있는 속력의 정도에 비해서 솔직히 제동력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좀 제동력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, 뭐 그리고 또 지금 이누리께 이게 쇼바 하나 이게 가는데도 이게 뜯어내야 될 게 엄청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. 그래서 그런 소모품 같은 거, 좀 그런 거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정비성이 편리한 구조로 돼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, 예, 좀 그렇게 잡다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뭔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 외에도 조금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들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, 하나는 이 사이드미러 위치. 그래서 이게 그 뭐냐, 비단 이누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, 좀 예전부터 많이 느껴왔던 게, 이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가 전반적으로 이게 다들 너무 좀 뒤쪽에 가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? 이게 대부분 오토바이들이 다. 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이 사이드 미러가 이게 순정은 되게도 이게 화면에 여기쯤에 있잖아요. 여기쯤에. 예. 근데 이게 꼭 상체를 이렇게 좀 뒤로 제끼고 일부러 들여다 봐야만 뒤가 보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미러가 아예 처음부터 조금 더 이렇게 앞쪽에 달려 있어가지고, 이게 보통 자세로 주행을 하는 중에도 이 미러가 이게 시야 한켠에 좀 들어오는 상태였으면 좋겠거든요. 예.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들 안 만들고 있는 거지, 뭐 다른 사람들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사제로 미러를 조금 이렇게 앞쪽에 옮겨놓은 상태인데, 그게 순정 상태보다 훨씬 낫더라고요. 예. 그리고 또 좀 그렇게 하는 게 이 겨울철에 방 한 토시를 달기에도 훨씬 편할 것 같고요. 이것도 좀 많이 느꼈던 점인데, 이 핸들 부분의 구조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방 한 토시를 달기에 조금 편하게 돼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, 저는. 뭐 이게 왜 아직까지 저기 제조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, 뭔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. 예,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이래저래 방 한 토시를 안 달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방향 지시등이랑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묶어서 좀 한대 묶어서 조금 앞쪽에다 달고, 그리고 이
이 손잡이랑 핸들 그 브레이크 레버 같은 거 있는 그 핸들 부분 그거를 이 앞쪽이랑 분리된 형태로 뒤에다가 따로 달면은 될 것 같단 말이죠. 예,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토시를 달 때 이 미러가 걸리적 거릴 일도 없고, 그리고 그 이 미러랑 상관없이 달면 토시를 그러면은 그 미러 틈새로 이렇게 막 틈새 바람 같은 게 들어올 일도 없고, 그래서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예,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걸로는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, 저도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트 높이 조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. 그 앉아 의자 높이 조절.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그 이누리 V1 이거 리뷰한 거 중에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. 막 시트고가 높다. 뭐 시트고가 높아서 키가 작은 라이더들은 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다.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. 이거 절대 아니에요. 이게 잘못된 정보입니다. 이게. 예, 제가 진짜 완전 난쟁이 똥자루라 가지고 확신을 갖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, 이게 이누리께 시트고는 전혀 높지 않아요. 이게 발판이 조금 높은 거죠. 발판. 이게 발판이 좀 두껍기도 하고, 왜냐면 거기 배터리가 들어가니까. 근데 이누리 모델이 이게 시트고 자체는 오히려 이게 낮은 편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키가 완전 작은 편인데, 예, 이게 제가 이렇게 시트에 앉아가지고 두 발 착지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, 이누리 거는. 그래서 이 이누리 오히려 이거 키가 큰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. 예, 좀 키가 큰 사람들 중에 막 오히려 보조 발판 같은 거 장착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좀 불편하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 시트고 높이 조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높이 조절뿐만 아니라 이 시트 앞뒤 조절도 되면은 더 좋을 것 같고, 더불어 이 핸들 높이 조절도 되면은 더 좋을 것 같고. 예. 뭐 아무래도 사람마다 체격이 다 다르고 체형이 다 다르고 하니까 좀 그렇게 어느 정도 커스텀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. 예. 이게 뭐 특별히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은 뭐 제작하시는 분들 중 누군가가 좀 도전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오토바이 외관에 대해서도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, 뭐 이거는 좀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뭐 지금은 대충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, 이 오토바이가 뭐 보기에 멋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멋있으면서도 너무 불량스러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뭐 멋있다고 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오토바이는 좀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불량스러워 보이는 쪽으로 좀 치중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멋있고 세련되면서도 좀 불량스럽지는 않은 디자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. 예, 아무래도 예, 제가 사실 그렇게 위협적인 외향이 아닌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오토바이 같은 거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뭔가 그것 자체만으로 조금 이렇게 무서워하는 느낌으로, 예, 좀 그런 식으로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적지 않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, 그죠. 좀 그런 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서, 예, 좀 불량스럽지 않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오토바이 크기도 뭐 특별히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게 차체가 크면은 보기에는 멋있을 수 있는데, 근데 아무래도 이 오토바이의 장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. 좀 좁은 길도 요리조리 좀 지나다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니까, 네, 좀 너무 크지는 않은 게 실용적이긴 한 것 같아요. 예, 뭐 지금 이누리 V1 정도의 크기,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 정도가 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. 그쵸. 뭐 너무 크진 않으면서도 근데 꼭 보기에는 봤을 때 느낌은 작아 보이지만은 않게, 예, 좀 멋있고 고상해 보일 수 있게 좀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는 없을까. 예,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는 했네요. 예. 예, 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간 좀 상상을 못한 얘기랄까? 뭐 훨씬 더 먼 미래에나 가능할 법한 얘기도 조금 하자면은, 이 오토바이 타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, 이 오토바이가 살짝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. 막 우주선처럼 막 아주 높이 막 날아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, 뭐 그런 건 오히려 좀 추락했을 때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는. 근데 뭐가 이렇게 노면으로부터 좀 살짝 뜨는 정도는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
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노면 상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오토바이 타면서 제일 큰 고민거리였던 게 그 점이었어요. 저는. 그러니까 비가 와서 땅이 젖거나 뭐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막 땅이 얼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못 달리다 보니까, 그리고 또 멀쩡한 날에도 이게 바닥에 뭔가 위험한 게 있으면 이렇게 바퀴가 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좀 그래서 그런 노면 상태의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게 좀 공중에 이렇게 좀 살짝 뜰 수 있는 정도 그런 거는 가능했으면 좋겠더라고요. 또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좀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때만 좀 잠깐 내릴 수 있는 뭐 보조 바퀴 같은 뭐 그런 거라도 달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. 예, 예, 뭐 그럼 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네요. 예, 뭐 앞으로 이누리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, 예, 뭐 오토바이 회사든 뭐 다른 회사든 뭐 그냥 여러 산업들이 무사히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예, 뭐 그럼 뭐 이번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예, 뭐 이게 누군가한테는 또 참고가 되는 뭐 얘기였기를 바랍니다. 예.